안녕하세요. 김정환 강사입니다. 논술구슬 한입시사 1월 세 번째 주, 이번 꼭지는 코로나2 공유제예요.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K자 양극화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실까요? 산업별로 혹은 경제 주체별로 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바이오 산업, 대기업 이런 쪽은 코로나 이후에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죠. 경제에 한번 침체를 했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회복이 잘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몇몇 산업들, 특히 전통 소매 산업 혹은 중소기업 이런 쪽들은 이 침체가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그림이 격차가 점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마치 K자 같다라고 해서 K자 양극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재 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하고 나왔습니다. 기사를 같이 보실게요. 조선일보 1월 12일자 기사인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우리 그 K자에서 봤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업종이죠. 그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익을 많이 얻은 편이니까 그들이 얻은 이익을 아까 K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자라는 아이디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학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분이 생각났는데요. 존 롤스죠. 존 롤스는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원초적 상태, 무지의 배일 이런 개념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주장이죠. 사회에 불평등은 없을 수는 없어. 하지만 사회 최소계층들, 최저계층들, 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보장될 때라야 사회적인 불평등도 용인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익공유제는 롤스의 아이디어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롤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도 계세요.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같이 연상되는 분이 계실 텐데요. 바로 이분이죠. 로버트 노직이죠. 이 로버트 노직은 정당하게 얻은 재산은, 개인의 재산은 절대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설령 재분배라는 명분을 통해서라도 개인의 자연권은, 특히 재산권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직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돌아온다면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띠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정당하게 얻은 이익인데 그것을 왜 함부로 건드리느냐, 이렇게 반발하기 쉬울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조선일보 사설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1월 13일자 사설인데요. 흔히 배달 앱이나 반도체 IT 기업을 꼽지만 이 업종들은 코로나 사태 훨씬 전부터 4차 산업 주도 분야로 성장 중이었다. 어떤 배달앱 업체는 1, 2인 가구 급증 등 인구 구조 변화에 힘입어 작년에 기업 가치를 5조 원으로 키웠다. 그런데 집권당이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까 토해내라고 요구한다고 될 일이냐. 사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개입해 분배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노직의 입장과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롤스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노직의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익공유제는 벼랑간 뚝 떨어진 논의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현안인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지 10년이 넘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고 이 기회에 현실성을 따지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렇죠. 하나의 아이디어가 등장한다면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현실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코로나2 공유제는 그러니 롤스, 노직 이러한 입장에서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논술과 구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정한다면 단지 아이디어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적인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